일단 여러분 질문한다고 한 문제는 다 골랐는데 뭐 저 중에서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답이 나오더라도 계속 여러분이 아마 최소한 요 순열 조합 단원 정도는 해설에 있는 풀이가 베스트는 아니에요. 물론 이건 녹화하기 전에 할 얘기였는데 약간 야구르지만 여긴 좀 트여있는 애들이 있어. 되게 이상하게 푸는데 맞추는 애들이 있거든. 그리고 그 들어보면 내가 그거 들어봐도 되게 신박하다 싶은 방법으로 푸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과서에 있는 방법, 교과서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푸는 걸 이제 기본적인 해설이라고 생각할 거고, 그래서 이제 해설지에도 대부분 교과서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설명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꼭 거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잖아요. 더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괜찮은 방법들이 있으면 서로 고민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푼 풀이랑 제가 설명하는 풀이랑 다를 확률이 매우 높고요. 오히려 다를 확률이 높다고요. 사실 대부분 다른 확통이 아닌 다른 단원이면 거의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얘는 아니라는 거야. 특히 이 단원은. 오히려 또 뒤로 가서 이제 뭐 확률로 하거나 이렇게 가면 또 좀 걔네들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물어보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앞단원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생각이 있거나 하시면 가감없이 얘기하시고요. 약간 좀 이상하다 싶은 방법이어도 뭐 서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이런 건 어떤지 저런 건 어떤지. 뭐 어쨌든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접근할 수 있고 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해보자면 2번부터인데 이 녀석은 이게 경우의 수 단원이 여러분은 1학년 때 배우지만 옛날에는 여기 확통에 다 넣어서 시작했거든요. 이 경우의 수 단원이 사실 제일 어려운 단원이에요. 왜냐면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건 수형도거든요. 수형도? 수형도 뭔지 기억납니까? 그죠? 이렇게 막 그냥 그리는 거. 이해 안 되면 노가다. 니들이 생각하는 노가다. 그게 수형도잖아요. 1단원에 나온 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무슨 법칙이다 이런 소리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형도 그리라는 이야기거든요. 얘도 약간은 그렇게 풀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요. 보면 원이 있고 직선이 있고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뭐 해야 되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는 거죠. 원의 중심 A, B,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부등식을 만드시면 되거든요. 빠르게 만들어 보면 얘 중심좌표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직선이 얘니까 그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3, 4니까 바로 계산하면 5분의 가 되겠죠? 5분의 절대값 A, B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얘가 1보다 작더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이 부등식 만드는 거고 5 넘기고 절대값까지 치우시면 마이너스 5에 3A 마이너스 4B 더하기 1이고 5 될 거예요. 요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까지 처리하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거 자체만 가지고는 A, B를 찾을 수 없지만 이게 지금 6 이하의 자연수다. 이런 얘기 있으니까 보자마자 몇 개 안 나와요. A가 1이면 B에다 넣을 수 있는 거. A가 1일 때 이거 하자는 거야. 어쩔 수 없이 1단원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풀었어요. A가 1일 때 B에 넣을 수 있는 숫자. A, B에다가도 1에서 6까지밖에 어차피 못 넣을 거거든요. 1 넣을 수 있는가 보면 넣을 수 있죠. 너무 마이너스 1이니까. 2를 넣을 수 있는가 보면 3에서 8 빼는 거야. 마이너스 5네요. 들어있잖아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3부터는 안 되겠죠.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2니까. A에 2 대입하면 얘 6이에요. 6에서 B에다가 1 집어넣으면 6에서 4 뺀 거야. 들어있네요. 그죠? 2 집어넣으면 6에서 8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또 들어있어요. 3 집어넣으면 6에서 12 빼는 거야.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안 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A에 넣을 수 있는 숫자들이 1에서 6까지 있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B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인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걸 굳이 책에 있는 어떤 용어를 이용해서 설명하자면 합의 법칙이란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1일 때 1이고 2일 때 1, 2인데 3일 때는 A가 3이라고 치면 B에다 1 넣을 수 있니? 이거 9예요. 3은 5거든요. 1 넣을 수가 없잖아요. A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B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각각의 경우들을 따로따로 구해서 4 더하세요. 그게 합의 법칙이에요. 경우의 수에서 이야기하는. 그죠? 곱의 법칙이라는 건 원래 뭐였냐면 이 수하 할 때 했던 거예요. 곱의 법칙, 곱셈 생각해보면 3 곱하기 2는 2를 3번 더하는 연산을 그냥 3 곱하기 2로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는 게 귀찮으니까 곱하는 거야. 경우의 수에서도 곱의 법칙이라는 건 뒤에 수용도를 그렸을 때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으면 그냥 그 횟수를 곱하는 거잖아요.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동일하면 한 놈만 구해서 곱하기 몇 이러고 끝날 건데 지금 얘는 뒤에 오는 경우 수가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다 따로 구해서 더하세요. 합의 법칙 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귀찮지만 노가다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확통 막 2번, 3번 공부했어. 나 이제 좀 아는 것 같아. 오히려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다짜고짜 생으로 노가다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빡 들거든. 그래도 이게 1단원 첫 번째 문제 인 걸 눈치채면 원래 그렇지라고 풀 텐데 이거 중간에 갑자기 이런 거 나오면 내가 이렇게 풀어서 답은 나올 텐데 일단 별표 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근데 얘는 이렇게 푸는 문제 맞다고요. 그죠? 물론 뭐 요령을 부려보자면 요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B 하나만 남기고 A를 양쪽으로 ht어가지고 B에다 어떤 숫자를 넣거나 A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서 B를 빠르게 좀 찾는다던가. 근데 그건 산수를 좀 편하게 하자는 의미밖에 없지. 실제로 그러니까 뭐 여기서 갑자기 뭐 C를 쓰거나 P를 쓰거나 뭐 H를 쓰거나 해서 딱 예쁘게 빡빡빡 이렇게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그죠? 얘는 원래 이따위로 푸는 거니까. 혹시 이렇게 풀었는데 어쩌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설명했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서 선생님 아닌데요. 전 이렇게 풀었는데요. 딱히 없죠? 네. 넘어가고요. 다음 문제는 함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것도 시간이 되면 정리를 좀 하면 좋은데 혹시 지난번에 수업할 때 무슨 함수의 개수 세는 거 다 이야기했나요? 그죠? 몇 가지 했습니까? 뭐 정의역의 개수, 치역의 개수, 아니 공역의 개수 있고 그냥 함수의 개수, 뭐 1대1 함수, 1대1 대응, 뭐 치역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 뭐 등등등 이런 거 많이 했죠. 1대1 함수래. 정의역이 이렇게 생겼어요. 공역이 이렇게 생겼어요. 1대1 함수다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 뭘로 구한다? P. 한 명만 들은 거야? 수업을. 그냥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했다고 해주면 안 되니? P. 그죠? 1대1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 얘네들 중에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얘가 고른 녀석을 얘는 고르지 않을 거란 이야기니까 서로 피해주는 거 아니야. 그죠? 얘는 아무거나 고를 수 있고 그럼 얘가 고른 녀석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뭐랑 똑같다고 얘네들 줄 세워서 앞에서부터 4개가 1, 2, 3, 4를 가져가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순역을 가지고 풀죠. 1대1 함수의 경우에는. 그래서 가족것만 보자면 그냥 1대1 6개 중에 4개 줄 세우는 건데 문제는 나의 이런 조건이 달려 있어요. 이거 치역 4개란 이야기예요. 이 4개의 치역의 합은 짝수더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합이 짝수래. 무슨 얘기야? 넷다 짝수든가 짝수 2개 홀수 2개든가 다 홀수든가. 그죠? 근데 꼬라지를 보아하니 홀수도 3개 있고 짝수도 3개 있어요. 가능한 경우는 홀수 2개, 짝수 2개. 그런 이야기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럼 6개 중에 일단 홀수 2개 고르고 짝수 2개 골라요. 홀수 3개 중에서 2개, 짝수 3개. 물론 조합은 원래 뒷단원이지만 우린 다 배웠으니까 합시다. 홀수 3개 중에 2개 고르고요. 짝수 3개 중에 2개 골라요. 그리고 이제 한 덩어리가 만들어졌고 골라야 될 치역 다 고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 그냥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된다고요. 그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얘가 홀수냐 짝수냐, 얘가 홀수냐 짝수냐 이런 건 지금 미리 생각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나 조건에 보시면 치역에 대한 어떤 제한 조건이 걸려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선택받는 녀석이 홀수 2개, 짝수 2개여야 되는데 그럼 선택받을 녀석을 먼저 골라보자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눠 갖기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리부터 하는 것보다. 그죠? 얘도 막 무섭게 풀고 싶으면 수영도 그려보셔도 되는데 굳이 얘는 그럴 필요 없죠. 이렇게 푸는 게 당연히 훨씬 더 간단한 문제겠지. 그죠? 이거 없으면 가조건 없으면 문제를 하나 새로 풀어봅시다. 지금 가조건 없이 나 조건만 있어요. 그럼 경우 수는 몇 가지일까? 잠깐 멈출까? 생각을 해봅시다. 풀이를 보니까 한 사람은 일단은 가조건이 없다는 건 방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얘네들끼리 서로 누가 선택하는지를 신경 쓰지 않아요. 중복해서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가도 없고 나도 없어. 가나 조건 없이 그냥 정의역과 공역만 있대. 함수의 개수 구하세요. 그럼 쟤는 몇 개니? 다시 가도 없고 나도 없어. 야 계산 안 해도 돼. 계산 안 해도 돼. 6의 4승이야 4의 6승이야. 안 속네. 6의 4승이에요. 그냥 함수의 개수 그러면. 근데 지금 나 조건이 생기면 이때는 이거 4개 더한 게 짝수래. 맨 처음에 얘기했죠. 4개 돼서 짝수래. 상황은 뭐라고? 냈다 짝수거나 짝수 2개 홀수 2개거나 홀수만 4개던가. 그죠? 그러니까 한 명은 짝수 2개 홀수 2개인 것만 계산을 했고요. 한 명은 짝수 2개 홀수 2개를 골라놓고 걔네들을 중복해서 배열했어요. 약간 다 이상한 거지. 봐봐 다시 봐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첫 번째로 네타 짝수 4개 인 거. 두 번째는 짝수 2개 홀수 2개. 그리고 세 번째는 홀수만 2개. 아니 홀수만 4개 참. 이렇게 생긴 경우를 보면 짝수가 한글로 4라고 썼어? 짝수만 4개인 경우라고 치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누구란 이야기예요? 2나 4나 6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란 이야기야 여기? 3의 4승 본다 그런 이야기예요. F1, F2, F3, F4 전부 다 짝수만 왔다는 건 그림 그려보자고요. 1, 2, 3, 4, 1, 2, 3, 4, 5, 6이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 4, 6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고 4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3의 4승 된다고요. 그죠? 짝수 4개 되는 경우는 3의 4승 이렇게 생겼어요. 짝수 2개, 홀수 2개인 경우면 누가 짝수를 가져갈 거고 누가 홀수를 가져갈 건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정의역 4개 중에 누가 짝수 2개를 가져갈 거고 누가 홀수 2개를 가져갈 건지를 정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정의역 4개 중에 2개가 짝수를 가져갈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녀석 2개가 이건 그냥 괜히 쓴 거예요. 홀수를 가져갈 거야. 봐요. 이거 그 내용을 써보면 시그마 써있으니까 뭔지 모르겠죠. 내용을 써보면 이건데 이거는 누가 짝수 가져갈래? 이거 얘는 그래서 저 공역 중에 짝수를 선택하는 경우인 거죠. 얘는 남아있는 애들 중에 홀수 가져갈 애들. 두 놈 중에 두 놈 다 홀수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걔네들이 홀수를 선택하는 경우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얘는요. 넷 다 홀수 가져갈 거예요. 넷 다 홀수 가져갈 거라는 건. 뭐 똑같이 또 이렇게 생각했네요. 그죠? 세보자고. 이거 몇 개? 81. 6 이런
6, 9, 9. 6, 8, 48. 요거 81. 아, 이것도 괜히 계산했네. 6, 7, 8, 8, 6, 4, 8? 아니야? 6, 4, 8. 맞죠? 이거인 것 같은데? 그죠? 자, 둘 다 이거보다 엄청 큰 숫자 나왔거든요? 봐봐. 아니, 쟤는 이거 두 개 안 했어. 이것만 했는데 이거보다 큰 숫자 나왔어. 거의 한 2배. 어디서 실수한 걸까? 짝수 2개, 홀수 2개라고 썼던데. 내가 그래서 짝수 4개, 홀수 4개인 거 안 했길래 틀린 것 같아라고 했는데 난 저거보다 큰 숫자일 줄 알았어, 답이. 덜 해가지고. 근데 뭔가 이거 세면서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2000이 나왔어. 어쨌든 경우를 나누어 보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얘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짝수 2개랑 홀수 2개를 미리 골라둔다는 건 이거 봐봐요.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요. 그냥 함수의 개수 세보자라고 하면 6, 6, 6, 6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한 것 중에 치역의 개수 알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그 6, 6, 6, 6, 6의 4승 중에는 진짜 골고루 하나씩 고른 1대1 함수도 그 안에 들어있고요.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상수함수인 경우도 들어있고요. 뭐 치역이 2개거나 3개인 경우들도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이거 6개 중에 그러니까 짝수 2개, 홀수 2개를 미리 골라놓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라면 어차피 1대1 대응 될 거니까 상관없지만 이런 경우라면 남는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미리 골라두고 중복순열을 써버리면 안 골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 약간 어렵다, 그죠? 지금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어쨌든 그래서 경우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누자는 거야. 애초에 그냥 다 더해서 짝수인 건 짝수만 다 있던가 홀수가 짝수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세보자 그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만 더 추가해볼까요? 역시나 똑같은 문제에 이번엔 다 조건을 달아서 이거 가나 없어요. 새로운 조건을 다는 거야.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의 값이 홀수가 돼도 가나 없이 새로운 조건을 달아서 이번엔 4개 다 더한 게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 구하세요 합니다. 얘는 몇 가지일까? 이건 약간 약 올리려고 낸 문제예요. 즉흥적으로. 좀 더 하면 짜증낼 것 같아가지고 봐봐요. 미리 얘기를 하자면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재부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만 푸는 방법은 비슷하겠죠? 그죠? 숫자 4개를 더할 건데 어차피 이 4개도 1, 2, 3, 4, 5, 6 중에 하나고요. 1대1이 아니라고 했어. 그냥 함수야. 겹쳐도 돼요. 그러니까 홀수가 하나인 경우, 홀수가 3개인 경우로 나눠서 풀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랑 둘이 더하면 그냥 전체 함수의 개수예요. 그죠? 그냥 6의 4승이라고. 그러니까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요거 빼시면 요거 나올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치역 4개 더하는 게 다 자연수일 거니까 짝수 아니면 홀수일 거잖아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긴지 아닌지는 계산해 보시고 다음 걸로 가보면 6번 문제는 월순열입니다. 참고로 저 박스에 저거 들었어. 폴로. 건영이 약이야. 나 특강은 올릴 거야. 특강은 올릴 거라고. 공개할 거라고. 너 자면 큰일 난다고. 저 찍고 있어요. 걱정 마요. 요렇게 나옵니다. 네. 머리 털 나올 수도 있고. 원순열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원순열이고 뒤에 보시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있죠. 그 두 개가 사실은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원순열을 구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여러분 보통 뭐 n-1팩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대부분의 교과에서는 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 n-1팩이 됐는지 알고 있죠. 사실은 원순열, 원탁에도 안 칠 건데 그 말은 그냥 줄 세우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문제는 일렬로 줄 서는 거랑 동그란 탁자에 줄 서서 앉는 거는 겹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일렬로 줄 섰을 땐 내가 다른 거라고 셀 거지만 원탁에 둘러 앉았을 땐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경우만큼 나누어 보니 n으로 나누게 되더라. 그래서 n-1팩이 된 건데 저는 그걸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n-1팩이라는 거. 혹시 필요하면 그냥 n팩 나누기 n 하시면 돼요. 왜냐면 약간 억지지. 이거 잠깐 이 화면 지우고 잠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순열이면 진짜로 이렇게 4명이 앉는 원순열이면 그냥 4팩에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정사각형이면 어때? 정사각형이 이렇게 4명이 앉을 거야. 그럼 얘는요. 얘도 똑같아요. 4팩 나누기 4 할 거야. 그죠? 직사각형이면 어때요? 이때는요. 책에서 설명한 대로 하자면 이거 2 곱하기 3팩 이렇게 해야 된대. 3팩인 이유는 원순열이니까 3팩인데 기준이 되는 자리가 2개 있으니까 2 곱하기 3팩 하겠다는 거야. 약간 좀 뒤로 갔다 앞으로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3팩이 된 이유가 뭐라고? 돌려서 겹치는 횟수가 4번 있을 거니까 3팩을 만들었다는 건데 얘는 돌려서 겹치는 횟수가 4번이 아니에요. 2번이잖아. 그죠? 이거 90도 돌리면 안 겹쳐요. 180도 돌려야 겹치거든.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리면서 겹치는 게 2번 있기 때문에 얘는 4팩을 원래 2로 나눠야 돼. 아 근데 4로 나누었으니까 다시 2를 곱하겠다는 거야. 이거 뭐 약간 이상하죠. 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요게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본 참고서도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아이디어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겹치는 횟수로 나눌 거야 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게 더 좀 확장할 때도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를 웬만하면 좀 추천을 합니다. 어쨌든 원순열은 그러하고요. 기본적인 원순열은 그러한데 여기에서 좀 더 할까? 아니 여기에서 문제로 가보면 원순열에서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은 그래서 뭐 남학생 몇 명 있고 여학생 몇 명 있는데 남자애들끼리 이웃해요, 여자애들끼리 이웃해요, 남자애들끼리 이웃하지 않아요, 아니면 뭐 서로 교대로 앉아요, 뭐 누구랑 누구는 마주보고 앉아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종류들의 제한이 걸려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자, 아까 요거 정사각형의 경우에 우리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돌려서 겹치는 게 4개야 라고 해서 4팩 나누기 4 이렇게 계산하자고 했어요. 근데 요걸 조금 다르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4명이 줄을 서는 거야. 일단 4명이 앉을 거니까 4명이 A, B, C, D 이렇게 줄을 섰다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앉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얘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예요? 다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사람이 4명 있는데 그냥 아무나 한 명 먼저 앉힐 거야. 다 빈자리예요. 경우 수는 몇 가지? 예? 3가지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리가 4개 있어요. 나 혼자 왔어. 나 혼자 앉을 거야. 경우 몇 가지? 원순열에서 돌려서 겹친다는 건 있잖아, 얘들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식당이에요. 밥 먹으러 갔어요.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고 이 옆에 벽은 없어요. 그냥 허벌판에 책상만 딱 있는 거야.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다고.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다고? 아니 칠판 쪽이 앞이 이런 거 아니야. 그냥 허벌판이에요. 그러니까 4명이 앉아서 돌리니까 이렇게 생긴 거잖아. 회전해서 겹치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다시 빈자리 내가 혼자 앉을 거야. 경우 몇 가지라고? 하나지. 다 비었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나 혼자 앉는 거예요. 다 빈자리, 다 빈자리. 오케이? 자, 내가 먼저 와서 앉을 거야. 경우는 한 가지. 그럼 3명이 더 와서 앉겠죠? 그 3명한테 이 테이블은 더 이상 돌릴 수 있는 테이블이 아니에요. 내가 앉았거든. 내 옆에, 내 오른쪽에 앉니, 내 왼쪽에 앉니, 내 마주보고 앉니거든요. 제일 먼저 와서 앉는 사람은 어디 앉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앉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순열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아까 말한 n-1팩은 이런 의미라고. 그죠? 그럼 다시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느냐도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좀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앉힐 사람들을 골라서 먼저 앉혀버리면 그 뒤로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합이 여학생이 5명이고 남학생이 4명이야. 남자애들끼리 이웃해서 앉힐 거야. 니네 9명 다 원순열 앉힐 거라고요. 남자 4명을 이웃해서 앉힐 거면 봐봐요. 의자가 9개 필요하겠죠? 우리 보통 순열할 때 줄 세운다고 하면 이웃한 애들끼리 한 덩어리로 묶죠. 그래서 쟤네 한 덩어리야. 그럼 총 6명이 앉는 거나 줄 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원순열하고 다를 게 없지. 똑같아요. 그냥 6명이 원순열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4명, 여자가 5명, 남자애들끼리 이웃한대요. 그러면 그냥 알고 있는 대로 하자면 남자 한 덩어리로 묶어서 6팩 나누기 6 하는 거예요. 6명이 앉아요. 그리고 나서 남자애들끼리 자리 바꿀 거잖아요. 그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이렇게 됐죠. 얘는 더 이상 원순열 아니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보면 괜찮죠? 이렇게도 볼 거야. 남자애들끼리 이웃하랬으니까 잠깐 나가 있고요. 여자애들끼리 먼저 앉자. 여자애들끼리 먼저 앉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학생들이 5명이 이렇게 앉았겠죠? 그리고 와서 남자애들 4명이 와서 이웃해서 앉을 거잖아요. 남자애들 덩어리가 낄 수 있는 공간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그 5개 중에 한 자리 골라가지고 지들끼리 줄 서서 앉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랑 어차피 경우 수는 똑같겠지. 계산해보면 똑같죠. 요거 4팩, 여기도 4팩, 요거 5 날아가면 5팩, 요것도 6 날아가면 5팩.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한 조건이 걸려있는 애들, 까다로운 애들이 있잖아요. 원순열로 앉힐 수 있는 편한 애들 먼저 앉히고 그 다음에 끼워 넣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남자애들이 이웃한 경우에서 이렇게 샜거든. 남자애들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그럼 여자애들 먼저 앉혀요. 이렇게. 그리고 남자 4명이 와가지고 빈자리 5개 중에 4군데 골라서 앉으시면 되죠. 5P4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건 원순열이 아니니까 돌리고 자식할 거 없어요. 서로 다른 자리 5개 4명이 앉을 거니까. 못 들었다. 다시. 잘릴 것 같은데. 남자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이때도 남자애들이 뭔가 조건이 있는 거니까 여자애들을 먼저 앉혀요. 5팩 나누기 5 이렇게 생겼다고. 흰색. 그 다음 남자애들이 와서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학생들 사이사이에 골라가면서 앉으면 돼요. 첫 번째 들어온 남자애는 5개 중에 하나 앉을 거고 그 다음 남자애는 4개 중에 하나 앉을 거고 그 다음에는 3개 중에 하나 앉을 거고 그 다음에는 2개 중에 하나 앉을 거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웃한 경우냐 이웃하지 않은 경우냐 나머지 애들 먼저 앉히고 까다로운 애들 하시면 되고 뭐 문제 풀다 보면 막 그런 거 있죠. 뭐 부부끼리 이웃해서 앉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 나중에 내신 문제집 같은 거 풀다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뭔가 조건이 걸려있는 애들을 먼저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고요. 뒤에 레벨 1인가에 보시면 무슨 교대로 앉는 것도 있죠. 그 교대로 앉는 것도 물론 이런 생각 하셔도 되는데 교대로 앉는 것도 보면 뭐 인원수가 지금은 다르니까 진이 잠깐 자고 4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대로 앉는다고 치면 아무나 먼저 앉으면 되죠. 여학생 4명 먼저 앉고요. 남학생 4명 딱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끼우든가 이렇게 순서대로 쪼르르 앉으시면 되고요. 잠깐만 뭘 얘기하는지 까먹었어. 그럼 나중에 나오면 합시다. 뭔가 얘기할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요?
이거는 남자를 한 덩어리라고 원래 생각해가지고 마치 6명이 앉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아니면 남자 4명 앉아야 되는데 이 소심해서 밖에 있으니까 그럼 내가 남자 대표로 와가지고 우리 6명이서 이게 원탁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에 쟤네 4명 꾸겨 넣는 거지. 꾸역꾸역. 그게 지금 이거인 거죠. 남자 대표 1명이랑 여자 5명 이 원탁에 둘러 앉아요. 그 다음에 야 옆으로 좀 비켜 이렇게 하고 남자 4명이 쪼로로 이렇게 앉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순열이니까 이렇게 막 옆으로 좀 밀어내도 되니까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어쨌든 다시 문제로 와서 말이 길어 이렇게. 짝수가 적혀있는 애들끼리 이웃하지 말래요. 뭐부터 한다고? 홀수 먼저 배열한다고요. 그죠? 홀수 4개 있네요. 그리고 나서 홀수 4개를 배열했으면 사이사이에 빈 공간도 4개야. 그 4개의 자리에 짝수들을 배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줄을 먼저 세운 다음에 원탁에 둘 거야 라고 고민하시면 완전 큰일 나죠. 큰일 나지. 그죠? 이게 원순열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순열과 다르게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만났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골치 아픈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줄을 세운 다음에 돌린다? 이건 다 동등할 때 이야기고요. 얘처럼 뭔가 조건이 걸리면 그렇게 고민하시면 안 돼요. 말이 길었고 빨리 합시다. 얘는요. 또 함수 이야기네요. 가조건, 나조건 만족하라고 했어요. 보니까 뭐 A에서 B로의 그냥 함수네요. 특별히 뭐 서로는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FA가 1도 아니고 6도 아니래요. 뭐 대충 보면 A, B, C, D, E 하고 1, 2, 3, 4, 5, 6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얘하고 그 가조건하고 나조건은 사실 별로 상관없죠. 그거 봐. 없대잖아. 적어도 오디오에 먹는다? 이거 얘는 FA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A가 선택하는 놈이 1, 6 말고 나머지여야 돼. 그 소리 하고 있는 거고 이건 B랑 C가 같은 녀석 골라야 돼.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조건, 나조건 서로 신경 쓸 일이 없다고. 그죠? 만약에 1대1 뭐 이런 조건들이라도 달려 있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네. 1대1이라면 어쨌든 얘네들이 누구를 선택하는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1을 선택하든 6을 선택하든 사실은 별로 상관없다고요. 얘랑 그죠? 얘는 얘 나름대로 1, 6 빼고 나머지 애들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고요. B는 지 마음대로 선택해도 되죠. C가 불쌍하지. B가 선택한 녀석을 골라야 되니까. 나머지 또 누가 있니? D하고 E도 지들 마음대로 막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가지고 계산하시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거 2개 안 되고요. 그래서 얘는 4가지를 선택할 수 있네요. B는 아무거나 막 갈 수 있고요. C는 B가 선택한 그 녀석 딱 하나밖에 안 되고요. 뭐 얘네들도 역시나 뭐 지들 마음대로 막 가겠지 뭐.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싹 곱하시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죠? 짧게 유제니까요.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 건데. 요거랑 그 옆에 있는 유제도요. 길찾기 문제 하는 거였는데 그죠?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에 원래 나오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게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에 나오는 이유는 오른쪽 화살표와 아래로 가는 화살표들을 나열해가지고 이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니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봤어? 다 채워져 있었으면 이렇게요. 오른쪽으로 5개, 밑으로 3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 5개랑 이 화살표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지. 총 8개인데 그 중에 5개랑 3개가 이제 서로 같은 거니까 8팩, 5팩, 3팩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아니면 8팩, 5팩, 3팩이라는 건 실제로는 8시 3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리가 8개 있는데 그 중에 3개 골라서 아래로 가는 화살표 박을 거고 나머지는 오른쪽 화살표 박을 거니까. 그죠? 어쨌든 그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딱 예쁘게 생긴 녀석이 아니고 딱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어있는 녀석이 문제라는 거지. 이런 거의 경우에 만약에 이런 거 하나 정도 비어 있었으면 요것만 없었으면 그냥 전체에서 요거 거쳐가는 거 빼고 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 아까처럼 다 있다고 보고 대신에 요 모서리 지나는 경우 불가능하니까 빼고요. 그리고 요 모서리랑 요 모서리를 지나는 경우도 다 찾아서 뺀다고요. 그렇게 해서 푸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제가 추천하는 건 결국 이런 이야기지.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건데 경로를 다 체크하라는 건 마치 요 사이에 바리케이트를 세워가지고 삥 뜯는 거죠. 돈 받는 거예요. 나를 거치지 않고 A에서 B로 가는 녀석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 경우의 수 다 세가지고 더하시면 끝나거든요. 바리케이트를 세울 건데 그럼 A에서 B를 향해서 약간 좀 이상하지만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세우자면 이 방향으로 세워야 되고요. 이 방향으로. 그리고 서로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여러 개의 톨게이트를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지나지 않게끔 점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봐. 얘는 오른쪽이랑 아래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바리케이트를 세워야 그래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점을 잡아서 요 세 군데에서 돈을 벗는다고 치면 이 세 군데를 동시에 지나가는 건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그리고 이 세 군데 중에 어느 하나도 지나지 않고 B로 갈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P, 얘를 Q, 얘를 R이라고 보면 구하라고 한 건 A에서 B로 가는 경우인데 나는 A에서 P 거쳐서 B 가고 A에서 Q 거쳐서 B 가고 A에서 R 거쳐서 B 가는 경우 이 경우들을 각각 구해서 그냥 더 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겹치는 거 없으니까. 그럼 결국 이 PQR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세우느냐 그게 사실은 이 문제를 푸는 좀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지금처럼 세웠다고 보면 요 상태로 일단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요. 일단 P로 들어가는 경로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만 세면 되겠죠. 여기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고요. P에서 B로 가는 건 오른쪽 4개, 아래로 1개예요. 몇 가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5가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지. 어쨌든 2층에서 1층 내려갈 때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5개라고요. 그래서 A에서 P 거쳐서 B로 가는 건 총 10가지다 그런 이야기예요. A에서 Q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면 A에서 Q 거치는 경우면 3가지 있고요. Q에서 B로 가는 경우면 오른쪽 3개, 아래로 2개예요. 5팩, 3팩, 2팩. 5C2랑 똑같아요. 10이라고. 눈만 뜨고 있잖아 너 지금. 10이에요. 그 30가지고요. A에서 R로 가는 경우의 수는 요거 하나예요. R에서 B로 가는 걸 세려고 보니까 약간 신경질 나게 생겼죠. 구멍이 빵 뚫려 있다고 여기가. 그래서 이 경우에 또 쪼개는 거지. 이거 이제 없다고 보고 R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셀 거예요. 그럼 이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역시나 이 방향으로 또 톨게이트를 짓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를 세워가지고 R에서 요거 거쳐서 B로 가는 거, R에서 요거 거쳐서 B로 가는 거 이렇게 세는 거예요. R에서 1위로 가는 건 2가지, 여기서 1위로 가는 건 3가지, 총 6가지. 여기서 1위로 가는 거 하나, 여기서 1위로 가는 거 3개. 더하면 9가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가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아니면 이런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채워서 R에서 B로 가는 건 오른쪽 2개, 아래로 3개니까 총 10가지거든요. 그 중에 노란색 경로를 지나는 경우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를 빼시면 역시나 9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싹 더하시면 총 49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PQR이라고 점을 찍었는데 꼭 이거 3개로 찍어야 되냐 그거 아니라고요. 지금 요거는 그렇다 치고 다르게 점을 잡아서 나는 이렇게 잡을래. 여기 P, 여기 Q, 여기 R 이라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말했지만 점을 찍는 요령은 꼭 거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거치지 않고 통과할 방법은 없대. 중복해서 거치지 않게끔 점을 찍으시면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 내신 문제 풀러 가보시면 아마 있을 텐데 3차원도 있어요. 입체도 있다고. 지금 수능 특강에는 없어요. 입체로 이루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 입체로 이루어진 것도 이렇게 점을 찍는 요령을 잘 아셔야 풀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손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서.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점을 찍어 가지고 세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뭐 아니면 미친 척 귀찮은데 요렇게 찍으면 안 되나요? 당연히 이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여기 와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괜찮고요. 여기서 이리로 와서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보시면 점을 찍을 때 요령은 이런 건데 웬만하면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직사각형이면 그러면 아주 세는 게 쉽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세는 이유는 직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점을 찍어서 직사각형이 되게끔 만들면 좋거든요. 지금 노란색처럼 점을 찍었다고 보면 요 녀석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랑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두 개로 쪼개진 거야. 그죠? 그리고 요 점을 찍은 녀석을 보면 얘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생긴 약간 삐뚤어진 녀석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어쨌든 최소한 노란색은 구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빨간색은 약간 불편해졌지만. 빨간색만 다시 생각하면 되죠. 여기가 이제 없어서 삐끗 난 거니까 점을 또 찍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쪼갤 수 있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과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으로 쪼개지거든요. 그럼 얘도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을 가지고 다 계산할 수 있다고요. 손으로 막 이런 문제를 풀 때 여기다 연필을 막 이렇게 그거 나 하수 안 돼. 이것도 방법이긴 해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좀 이따 얘기는 할 텐데 이거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거 말고 연필로 막 이렇게 막 그어가지고 막 몇 개 세는 거 있죠. 맞을 리가 없어요. 그건 그걸로 맞았으면 진짜 맞을 리가 없어요. 그걸로 이거 어떻게 셀 거야? 답이 이건데? 그거 아니고요. 저거 파란색으로 직사각형 네. 할때 네. 저것도 마이너스 1 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전체라고 할 거면 그 전체에서 1을 빼면 되죠. 근데 이제 그것도 하기 싫으니까 말했죠. 직사각형을 만들게끔 포인트를 계속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색깔이 여러 개라서 헷갈리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생긴 녀석 가지고 경우의 수를 세겠다고 치면 점을 찍을 때 이렇게 찍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간 부분. 왜냐면 요거는 그냥 일자니까 됐고 여기서 요리로 가는 건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 그 다음 여기서 요리로 가는 건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 여기서 요리로 가는 건 또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 다 직사각형이니까 이제 그냥 식에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산수할 수 있거든요. 빠지는 거 없이. 근데 저거 양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는 저렇게 막 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저거 구할 때 전체 다 그냥 채운 거를 생각하고 저기 경로만 저기만 빼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얘 여기에서 제가 표시 안 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표시를 하면 이거 이렇게 점을 찍었다고 봐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 다 센 거죠. 근데 그 중에 이거 하나 찾아서 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당연히 되죠. 그렇게 해도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그게 낫지. 근데 이게 빠지기를 이렇게 하나가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빠지던가 중간에가 빠지던가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 거쳐가는 걸 뺄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거야. 이거 다 있다고 보고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실제로는 없었던 경로이기 때문에 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거쳐가는 거 빼야겠죠? 여기 거쳐가는 거 빼야겠죠? 이거 둘 다 거쳐가는 건 두 번 셌을 거잖아요. 그걸 또 찾아서 다시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없으면 어차피 요거 지나는 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빼면 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좀 불편한 산수들을 해야 되거나 헷갈려서 산수 안 해서 빼먹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뒤에 보면 무슨 레벨 1 문제 중에도 그런 거 있더만. 그죠? 중간에 이렇게 무슨 공사한다고 구멍 빵빵 뚫려 있는, 그죠? 뭐 여러분 질문 안 해서 제가 고르진 않았는데 레벨 2의 4번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레벨 2의 4번 문제도 보시면 이거 그냥 잠깐 볼까요? 이건데 이것도 보면 여기를 공사하느라 지나갈 수 없다는 건 그냥 요 꼭지점 하나가 사라진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경로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1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거든.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남아있는 게 누구란 이야기냐면 이거 이렇게 생겨먹은 테두리에 이거 구하란 이야기예요.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있잖아. 그죠?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세세요. 근데 그럼 다 센 다음에 이거 지나는 걸 어떻게 뺄 거냐고. 그죠? 그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A에서 B로 간대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세우자는 거고 뭐 세우는 요령은 이런 애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니까 일단 이렇게 세워보자고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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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제 맘대로 막 세운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럼 A에서 요거 거쳐서 가는 건 그냥 어차피 하나니까 됐고 A에서 여기로 거쳐가는 경우를 셀 건데 A에서 요점 가는 것도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안 보이나? 빨간색 보는 거야. 요 빨간색 경로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건데 요 부분이 약간 이상하니까 여기랑 여기로 다시 바리케이트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파란색 지나서 노란색 가는 거랑 여기서 요 파란색 지나서 노란색 가는 거 그거 두 개가 다잖아. 새는 구멍 없잖아요. 굳이 이렇게 쪼갠 이유는 이상한 게 여기 껴있어서 그런 건데 그럼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건 어차피 하나니까 됐고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건 직사각형이에요.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것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세셔야 새는 구멍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얘도 여긴 노란색 찍어버리면 바로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 그냥 직사각형이에요. 촘촘한.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 어차피 하나니까 됐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경로를 세셔야 새는 구멍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야, 이 말이 많아. 이거 지금 안 해도 되죠, 그럼? 야, 하지 맙시다. 더 쉬우니까. A에서 B 거쳐서 B에서 C로 가려잖아.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A에서 B로 가는 거 두 개니까 4팩, 2팩, 2팩. 그죠? B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 그죠? 오른쪽 3개, 밑으로 3개, 총 6팩, 3팩, 3팩인데 요 모서리 요거는 이제 하나니까 그냥 요거 지나가는 거 하나를 딱 빼서 빼기 1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야. 그리고 그 숫자 둘은 곱하면 되겠죠.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산수 넘어갑시다. 얘는 레벨 1인가요? 레벨 1에 4번인가 봐요. 그죠? 집합 X가 1, 2, 3, 4, 5를 원소로 갖고 있고 정의역, 공역 둘 다 집합 X라고 되어 있네요. 치역의 원소는 3개래요.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홀수래요. 아까랑 좀 달라진 건 합이 곱으로 바뀐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치역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게 달라진 거죠. 아까는 그냥 1대1 함수였던가 아니면 그냥 제가 만든 문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조건 없는 그런 함수였다면 얘는 치역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나마 이게 레벨 1인 이유는 모든 원소의 곱이 홀수래. 그 말은 치역이 홀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다른 경우 없어. 다 홀수만 있어. 그런데 어차피 들어있는 홀수가 3개예요. 치역의 원소가 3개를 그럼 저 홀수 3개가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치역으로. 그 외에 나머지는 그러니까 즉 2와 4는 치역이 되면 안 되고요. 그죠? 1, 3, 5가 다 치역이어야 되더라. 그런 이야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배우지 않는 단원이 있어요. 집합분할. 그죠? 집합분할이라는 걸 안 했죠. 그치? 뭘 했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는데 안 했냐고 하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했는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집합분할, 자연수 분할의 용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유용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봐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하면 원래대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1, 2, 3, 4, 5가 1, 3, 5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3개 중에 하나, 얘도 3개 중에 하나, 얘도 3개 중에 하나, 얘도 3개 중에 하나, 얘도 3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왜? 뭐 나와서 하든가. 아니 됐어.
3의 5승이야. 근데 그 3의 5승 중에 말했지만 치역이 3개인 경우도 있는데요. 상수함수인 경우도 있고 치역이 2개인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런 경우들을 찾아가지고 다 빼야 돼요. 그죠? 그래야 얘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될 거라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일단은 그러니까 전체 경우라는 건 그냥 요거 3개만 가지고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빼야 되는 건 뭐라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랑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는 찾아서 빼셔야 돼요. 얘가 쉬우니까 이거 먼저 하자면 이거 몇 가지예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래. 다 1로 가던가 다 3으로 가던가 다 5로 간다 그런 이야기니까 얘는 3가지 경우 될 거고요. 치역의 원소가 2개인 경우는 일단 1, 3, 5 중에 치역의 역할을 할 녀석을 골라야죠. 그죠? 그래서 1, 3을 치역이라고 할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1, 3이 치역인 경우는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1로 몰리거나 3으로 몰리는 경우 2가지는 빼야 되거든요. 반쯤 이제 나갔어. 지금 몇 분 했니? 50분 했구나. 그래요. 오래 걸리네. 제가 말을 좀 줄일게요. 자, 다시 어쨌든 원래대로 그래서 풀어보자면 전체 경우에서 치역이 2개인 거, 치역이 하나인 경우를 뺄 거야. 그럼 이제 치역이 3개인 게 남을 텐데 치역이 2개인 경우라는 건 1, 3, 5 중에 요거 2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먼저 고려를 해볼 텐데 그럼 1, 2, 3, 4, 5가 1, 3한테 갈 거야. 2개인데 그 중에는 1로 다 몰리거나 3으로 다 몰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2의 5승에서 2를 뺀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치역이 2개인 경우예요. 그래서 계산을 다 해보시면 이거 여기서 요거 빼고 요거 빼면 답 나오겠지. 그죠? 산수는 직접 여러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원래 여기 있는 풀이인데 그리고 아마 요 문제가 여러분 단원에 나왔으면 이렇게 푸셔야 될 문제인데 이게 치역의 개수가 3개면 그냥 요 정도로 풀 수 있거든요. 치역의 개수가 4개가 되면 이렇게 풀기가 약간 고라파져요. 봐봐. 만약에 치역의 개수가 4개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일단 4개에 자유롭게 막 간 다음에 치역의 원소가 3개인 거 빼야 되고요. 2개인 거 빼야 되고 하나인 거 빼야 돼요. 피곤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 배운 집합분할이라는 걸 좀 끌고 와서 배우면 좋은데 우리가 아는 수준으로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5개의 정의역을 일단 3조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조로 분할하는 건 배웠죠. 조합할 때. 했어. 웅지쌤 했다고 그랬어. 정의역 5개를 이건 너가 생각 안 나는 거야. 배웠어. 정의역 5개를 일단 3개의 조로 분할을 해요. 그리고 그 3개의 조가 1, 3, 5를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치역이 3개인 상태가 되죠. 치역이 만약에 4개라고 치면 정의역 자체를 4개의 조로 분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각각의 조가 그냥 치역을 하나씩 가져가면 뭐 다른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1, 2, 3, 4, 5라는 5개의 정의역을 3개의 조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로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3개의 조로 쪼개는 거.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개수부터 생각하는 거지. 5개를 3개의 조로 분할하려면 개수가 몇 개여야 돼? 3개, 1개, 1개던가 2개, 2개, 1개 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 뭐 할 거냐면 조로 분할을 하는 건데 이 조로 분할하는 것도 3개, 1개, 1개 이렇게 분할되는 경우도 있고 2개, 2개, 1개 이렇게 분할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경우의 수 몇 가지니? 그렇게 부르면 되죠. 얘는 몇 가지냐면 5개 중에 3개 골라서 한 묶음 만들 거고 2개 중에 하나 골라서 한 묶음 만들 거고 남은 혼자 한 묶음인데 걔는 어차피 1이니까 안 쓰고 그런데 요 1이랑 요 1이랑 같으니까 이거로 나누는 거죠. 이 100.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5개 중에 2개 골라서 한 묶음 만들고 그 다음 남은 3개 중에 2개 골라서 또 한 묶음 만들고 남은 혼자 한 묶음 될 건데 먼저 뽑혀서 둘이 조가 되나 두 번째 뽑혀서 둘이 조가 되나 어쨌든 둘씩 조가 됐다는 건 똑같은 거니까 뽑히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2팩으로 나눌 거예요. 13 뭐라고? 15 이렇게 생겼다고요. 조로 분할하는 경우가 그래서 몇 가지다. 총 25가지 경우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 정의역 5개가 3개의 조로 분할이 되는 경우의 수가 총 25가지고 그럼 3개의 조로 분할됐으니 그 3개의 조가 각각 1, 3, 5를 하나씩 가져가면 되죠. 그거를 이제 빠졌는데 이런 용어가 분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각의 조가 뭐 치역 3개를 가져갈 거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3팩. 요거 두 개. 곱하시면 되겠네요. 25랑 6을 곱하면 얼마니? 네. 근데 저기서 치역이 원소의 개수는 3개인데 치역이 2개일 때랑 치역이 하나일 때는 몇 대예요? 요거 계산할 때는 전체 경우의 수로 3의 5승이라고 한 건 얘도 3개 중에 하나, 얘도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막 가져갈 수 있는데 이 경우 중에는 치역의 원소가 3개인 것도 있지만 하나인 경우도 있다고요. 얘가 이거 중에 아무거나 얘도 이거 중에 아무거나인데 그럼 얘랑 꼭 다른 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거 가져갈 수도 있잖아. 그 말은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걸 가져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런 경우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따로 찾아서 빼야 치역이 3개인 경우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역이 3개라면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 5개가 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조로 분할하는 건 그래도 좀 그나마 할만하니까. 그죠? 요 내용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것 중에 이거 막 기호로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막 식을 써서 찾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빠졌으니까 알 필요는 없고 요 정도 수준은 조합할 때 나오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건 오래 걸려도 했어야 될 예고요. 아직 레벨 1이네요. 오늘 안에 다 하는 거야? 약 올리는 문제죠. 검은 거 4개, 흰 거 5개, 일렬로 나열할 건데 뭐래요? 좌우가 대칭이래요. 그럼 좌가 정해지면 우는 따라온다는 이야기야.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검은 구슬이 4개, 흰 구슬이 5개야. 총 9개 세울 거거든요. 딱 가운데 누가 와야 돼요? 흰색 와야 돼요. 흰색 홀수개니까. 까만색처럼 보이지만 흰색이에요. 반전해서 그래요. 가운데 흰색이 왔고 이쪽으로 흰색 2개, 검색 2개. 이쪽으로 흰색 2개, 검색 2개. 그런데 요거 그대로 따라서 만들 거니까 왼쪽만 생각하자 그 얘기입니다. 마치 그냥 흰 공 2개랑 검은 공 2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와 같더라 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뭐다? 요 왼쪽에 4개 줄 세우는 거다. 이것만 서면 이 뒤로는 경우 하나밖에 없다. 폴로로 안 되겠어? 초콜릿 줄까? 자. 얘도요. 손으로 좀 세야 되는 문제죠. 보시면 집합 x가 1, 3, 5, 7,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원소 3개를 선택해서 여기다 집어 넣을 거래요. 그래서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그 말은 A, B, C를 어떻게 적당히 잘 고르면 겹치는 직선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A, B, C를 막 골라봐. 서로 다른 원소 3개를 선택할 거야.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5개 중에 3개 골라서 ABC 줄 거니까 5, P, 3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ABC를 고르는 경우만 치면. 근데 지금 얘 얘기하는 건 뭐라고? 겹치는 게 있을 테니 그 겹치는 게 몇 개인지 찾아가지고 세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Y는 이라고 출발했어요. C가 다르면 당연히 다른 직선이에요. C가 다른데 같은 직선이 될 리는 없잖아요.
그죠? 서로 같은 직선 찾는 거야. C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숫자가 이고 A분의 B가 서로 다른 숫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뭐냐? 그러네요. 1분의 3이랑 3분의 9. 아니면 3분의 1이랑 9분의 3 이런 것들인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기울기가 같아서 겹치는 녀석들이 있을 테니 그게 몇 개인지 보란 이야기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요것들 중에 뭐 1은 그렇다 치고 3, 5, 7은 소수거든요. 뭐 딱히 겹칠 게 없고요. 그러니까 1, 3이랑 3, 9 정도만 겹칠 것 같아요. 그죠? 1분의 3, 3분의 9는 같은 거예요. 그럼 1분의 3이랑 3분의 9가 같아지려면 5하고 7이 C에 들어가는 경우인 거죠. 1, 3의 5던가 3, 9의 5. 1, 3의 7이던가 3, 9의 7. 혹은 뒤집어진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찾아서 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한국말로 하고 있어. 뭐 둘이 뭐 무슨 꿍꿍이야? 뭐 왜? 됐어? 아닌 것 같은데. 산수는 직접 해보세요. 응? 뭐라고요? 틀렸는데 안 물어봐서. 이거 답이 몇 번이니? 답이 몇 번이야? 몇 개니? 총 겹치는 게 아까 네 개 겹친다는 거 아니야? 응? 56이래요. 네. 다음 레벨 2네요. 한 2개만 더 하고 싶시다. 레벨 3는 높은 산이니까요. 좀 쉬었다 하자고요. 공연장에 5개의 좌석이 있고 A, B, C, D 5명의 학생이 차례대로 앉았대요. 그 다음 2부 공연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대. 그런데 뭐래? A 또는 B가 같은 자리에 앉는 경우, 앉았던 자리에 그대로 앉는 경우를 물어봤거든요. 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뭐 경우의 수 뭐 교과서에 나온 얘기로 따르자면 이거는 합의 법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아니면 여러분 확률도 했으니까 확률에서 덧셈 정리? 약간 그런 거랑 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지. 자리를 바꿀 건데 A 또는 B라고 했으니까 A가 지자리에 앉는 거 나머지 신경 안 쓸 거고, 또는 B가 자기 자리에 앉는 거 나머지 신경 안 쓸 거고. 이빨 괜찮아? 근데 그러다 보면 A, B가 둘 다 자기 자리에 다시 앉는 경우를 중복해서 셌을 테니까 그거 한번 빼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마치 뭐 집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합집합 원소의 개수 세세요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꾸로 막 어렵게 풀고 싶어가지고 A 또는 B가 앉는다고 했는데 A가 한 거 찾아야 되고 B가 한 거 찾아야 되고 겹치는 거 하는 게 찾는 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야지. 그래서 A, B 둘 다 지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로 세야겠구나. 괜찮지 않아요? 그죠? 웃는 게 타당합니다. 어렵거든요. A, B가 지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를 찾아서 전체에서 빼는 것도 방법은 돼요. 근데 그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A가 지자리에 앉지 않을 거야. 이 4개 중에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는 뒤에 수용도를 그려보면 경우의 수가 달라지죠. 왜 달라지냐면 A가 원래 여기 앉았다가 여기 앉을 거야. 그럼 B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지자리 못 앉거든요. 남는 4자리 중에 아무 데나 앉으면 돼요. C는 CDE는 신경 안 쓸 거니까 그 뒤로 3팩 이러고 끝날 거라고. 근데 A가 만약에 여기에 앉았다고 치면 B는 지자리에도 못 앉고요. A가 앉은 자리에도 못 앉기 때문에 자리가 3개 남아요. 그 뒤에 남는 자리에 CD가 3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데 그 자리가 B가 앉았던 자리냐 아니면 CD가 앉았던 자리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배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합의 법칙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즉 약간의 노가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사건 아이디어는 괜찮지만 생각보다 약간 고생스러울 거다라는 말이에요. 저거 수영보로 주는
뭐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하자면 수영도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1번이니까 순진하게 접근을 하자면 이 얘기라고요. A가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 몇 가지란 이야기야. A는 지 자리에 앉을 거고요. 남은 B, C, D는 마음껏 앉을 거야. B가 지 자리에 앉는 경우면 B만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지 나머지는 아무 데나 막 앉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A도 자기 자리, B도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를 두 번 셌잖아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A와 B가 모두 자기 자리에 다시 앉는 경우 이걸 빼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훨씬 편하긴 하죠.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산수는 아니니까. 형 근데 A가 앉았던 자리에 앉을 때 네. 왜 4팩이? A는 자기 자리가 정해졌고 나머지 B, C, D는 어디에 앉을 거야? 아무 데나. A만 자기 자리에 앉는 거니까요. 그죠? 홈플러스에서 올라와. 미안해 아직 그 A, B, C, D를 포함해서 7명의 학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세울 건데 가를 보니까 A, B, C 사이에 어떤 제한이 걸려 있고요. 나를 보니까 D, E 사이에 제한이 또 걸려 있어요. D는 이웃하지 않게 세운대요. 누굴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자, 보면 A, B, C는 뭔가 자기들끼리 있고요. D도 뭔가 자기들끼리 있고요. 근데 걔네 둘이 아니라 치사하게 7명이야. 헷갈리게. F도 있고 G도 있어요. 아무 제한 없는 F, G가 둘이 있어요. 이웃하지 않게 세운다는 것이 약간 골치 아프니까 이건 이렇게 보는 거지. 나머지 다 세워놓고 빈자리에 끼어들어가면 되거든요. 그죠? 얘네를 먼저 세우면 누군가를 뽑아서 사이에 끼워야 한다는 거야. 그 끼우는 사람의 수가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 4명 이거에 따라서 경우를 다 나눠서 풀어야 되고요. 그게 귀찮으니까 그럼 이웃한 경우를 빼야지.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럴 바엔 얘네 없다 치고 나머지 먼저 줄 세운 다음에 빈자리에 니네들 알아서 끼워 들어가 라고 끼워 넣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가 보시면 A, B, C 사이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A는 B보다 왼쪽에 있고 C는 B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A, B, C는 순서가 정해져 있대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특정한 녀석들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우린 걔네들을 같은 것이라고 취급하고 줄 세우죠. 그러니까 A, B, C 자리에 다 곰인형을 놓을 거라고. 그리고 줄을 다 선 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곰인형엔 A가 앉고 두 번째 곰인형엔 B가 앉고 세 번째 곰인형엔 C가 앉으면 가족권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A와 B와 C는 다 같은 거라고 보고 D는 잠깐 문 밖에 나가 있고 F, G까지 해서 총 5명이 먼저 줄을 선다고요. 그런데 A, B, C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A, B, C끼리 줄 서는 경우는 다 중복됐다 치고 나누기 할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D는 어떻게 쓸 거라고. 5명이 줄 섰어요. D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인 거야? 사이사이와 양 끝까지 포함하시면 총 6개가 됩니다. 그 6개 중에 두 자리에 D와 E가 들어가면 되죠. 요거까지만 하고 쉴 거야. 네. 어디. A, B, C가 순서가 A, B, C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요렇게만 보면 A, B, C, F, G 요 5명이 줄 서는 경우를 지금 센 건데 이것만 쳐다보면 이 5명이 자유롭게 줄을 서는 경우니까 A, B, C 사이에 순서가 막 뒤죽박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A, B, C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횟수만큼 중복해서 셌을 거라는 거예요. 줄 서놓고 나서 야 A는 맨 앞에 가고 C는 내 뒤에 와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줄을 다시 서버리면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5팩 중에 A, B, C, F, G라고 줄 서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B, A, C, F, G라고 줄 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A, C, B, F, G 이렇게 줄 서는 경우 등등등 있을 수 있는데 A, B, C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이렇게 줄 선 다음에 얘네들끼리는 다시 다 이렇게 줄을 다시 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끼리 줄 서는 경우만큼씩 다 중복됐을 거라고. 그래서 그 횟수로 나누는 거예요. A, B, C가 줄 서는 경우로.
그러니까 얘도 쉽게 생각하면 그냥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처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즉 A, B, C는 다 Z야. 다 고민형이야. 똑같이 생긴. 그러니까 걔네들끼리는 구분하지 않아요. 고민형 3개랑 사람 둘이 줄 서는 경우야.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해되죠? 고민형 똑같은 거 3개랑 사람 둘이 줄을 서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5팩 나누기 3팩 하는 건데 그 고민형 자리는 순서대로 맨 앞에 A가 들어가고 두 번째 고민형인 B가 들어가고 세 번째 고민형인 C가 들어간다고요. 그 고민형의 자리에 A, B, C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1 할 건데 뭐 곱하기 1은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합시다.